어디서 감히 냄새나는 노숙자를 들여! 당장 끌어내! 안 됩니다. 이분은 제 환자예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의 목숨 같은 가온이 찢겨나가고 평생의 꿈이었던 간호사 면허를 박탈당할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섭게 불어닥치는 늦가을 칼바람에 병원 자동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는 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CK 종합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떠보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닥터 김, 빨리 이쪽으로.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이곳에서 3년차 간호사 김선우는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앞머리가 젖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노련하게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떡이 진 머리카락은 얼룩덜룩했고 온몸에서는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진 얇은 외투로는 다가오는 초겨울의 한기를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보였죠.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바쁘고 혼란스러운 응급실에서 그 누구도 쓰러진 노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응급실을 총괄하는 최수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냄새. 아이고, 머리야. VIP 병동에서 실적 하나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최수 간호사. 그녀는 병원의 격과 실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쥔 채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니, 경비팀은 다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하나 안 맞고 당장 안 내보내? 최수 간호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기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때가 아니에요. 밥 달라고 오신 거면 저쪽 가서 알아보시고.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밥이 아니라 속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 시끄럽고. 돈은 있으세요?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 줄 알고 와요? 진료비 없으면 어차피 못 받으니까 냄새 풍기지 말고 어서 나가요. 최수 간호사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쫓아내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노인이 겨우 일어나려다 다시 풀썩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수 간호사님.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선우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노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김 간호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냄새 나는 거 안 보여? 어서 비켜. 최수 간호사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 간호사님, 이분 상태 보세요. 안색이 새파랗고 식은땀이 비오듯 해요. 이건 쇼크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선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기요, 김 간호사.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저런 노숙자 하나 잘못 들였다가 병원 이미지만 나빠져. 당장 그 손 떼. 이미지요? 저분은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냄새가 나든 돈이 없든 여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잖아요. 뭐,
이 계집애가 정말. 최수 간호사가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선우의 뺨이라도 때릴 듯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아니, 이 병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저 냄새나는 노숙자가 실은 이 거대한 CK 병원의 실소유주이자 국내 재계 서열 1위 태상그룹의 강태준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최수 간호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무시하는 저 3년차 간호사 김선우가 바로 강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 태상그룹의 강민준 이사가 목숨처럼 사랑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장차 이 병원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감이라는 것을요. 강 회장은 지금 아들이 천사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 여자가 과연 진정한 백의의 천사인지 아니면 제 아들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가식적인 여자인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고통스러운 표정 뒤로 강 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을 경멸하는 최수 간호사와 자신을 부축하는 예비 며느리 김선우를 빠짐없이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병원 바닥에 쓰러져 있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어째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뼛속 깊이 새겨진 지독한 상처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이룬 강 회장이지만 그의 시작은 처참할 정도로 가난했죠.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시장 바닥에서 괴짝 하나 놓고 장사를 시작한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자신보다 더 굶주린 이에게 찐 감자, 한 알을 쪼개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태준아,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지 말라. 그리고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소년 강태준의 가슴에 새겨진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며 그는 죽어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배신당하고 맙니다. 목숨처럼 여겼던 동업자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도망친 것도 모자라 그에게 모든 빚을 뒤집어 씌웠던 끔찍한 기억이었죠.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에게 돈은 사람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렇게 선하던 사람도 악마로 변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하나뿐인 아들,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서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김선우라는 간호사를 데려와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며 결혼을 선포했을 때 강 회장은 40년 전에 그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라면 그 의심이 싹 트는 순간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기에 그는 가장 완벽한 연극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어 던지고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 그녀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유언이 과연 이 삭막한 세상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강 회장 자신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쓰러진 채 강 회장은 자신을 경멸하는 최수 간호사와 자신을 부축하려 애쓰는 김선우 간호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저 여자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강 회장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김 간호사, 너 지금 내 말 안 들려?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떼. 최수 간호사의 고함이 응급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냄새나는 노숙자를 부축하고 있는 선우에게로 향했죠. 동료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최수 간호사의 기세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최수 간호사는 선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지금 응급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저런 사람한테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 수 간호사님, 5분이면 돼요. 아니, 3분이면 돼요.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바이탈 알력 징후이라도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대로 내보냈다가 접은 길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건 우리 병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최수 간호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습니다. 병원 이미지나 책임 문제 말이죠. 그녀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선우는 재빨리 노인을 근처의 가장 구석진 보조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눈총과 불평이 따가웠지만 선우는 묵묵히 행동했죠. 강태준 회장은 짐짓 고통이 극에 달한 듯 침대에 눕자마자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그의 온몸에서 나는 냄새는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선우는 잠시 숨을 참았지만 이내 노인의 냄새나는 외투에 손을 댔습니다. 청진기를 넣기 위해 외투 단추를 풀려던 순간이었죠. 어우, 저거 만지는 거야? 미쳤나 봐. 독하네, 독해. 나라면 절대 못해. 주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순간 선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냄새와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선우는 잠시 망설이던 손으로 외투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땀과 오물로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노인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많이 아프셨죠? 냄새난다고 다들 피해서 얼마나 서러우셨어요. 괜찮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강 회장은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환자로 대한 것은 예상했지만 자신의 서러움까지 공감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선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네, 좋아요. 그녀는 냄새나는 노인의 가슴팍에 아무렇지 않게 청진기를 대고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고 더럽다며 피하는 일. 그것은 의학적 처치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최수 간호사는 쯧쯧 혀를 차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고 강 회장은 그런 선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죠.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 강 회장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가 기본적인 검사를 마쳤지만 노인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구석 침대에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는 노인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르신, 목 마르세요? 선우의 물음에 놓인, 아니 강태준 회장은 희미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급실의 정수기 물은 너무 차가웠고 환자에게
함부로 음료를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탕비실 쪽으로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최수 간호사가 다시 응급실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아직도 안 가고 저러고 있네. 김 간호사 쟤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환자를 저렇게 방치해도? 자신이 쫓아내려던 환자를 이젠 선우가 방치했다며 트집을 잡는 참으로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선우가 종이컵 하나를 들고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시켰어요. 선우는 노인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회장은 말라붙은 입술로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 순간 타는 듯한 속으로, 아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정이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콜록, 콜록, 거친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에 물과 가래가 뒤섞여 입가로 흘러나왔죠. 노인은 당황하며 때에 절은 자신의 외투 소매로 입을 닦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간호사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림질이 잘 된 새하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깨끗한 손수건으로 노인의 더러운 입가를 거침없이 닦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노숙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간호사는 자신의 새하얀 손수건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노인의 입가를 세심하게 닦아주고 있었죠. 이 광경을 목격한 최수 간호사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김 간호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더러운 걸 내 손수건으로 닦아? 당장 버리지 못해. 최수 간호사는 마치 선우가 세균 덩어리라도 만진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덤덤하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 간호사님. 손수건은 빨면 다시 깨끗해지니까요. 그녀는 더러워진 손수건을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쓰세요. 강 회장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따뜻한 물과 더러워진 흰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시험을 위해 준비했던 시련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며느리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심이라는 증거를 그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죠. 강 회장의 눈빛이 아주 복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과 손수건이 빚어낸 잠시의 온기도 잠시, 응급실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수 간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응급실을 훑어보았죠.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구석 침대에 누워있는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꽂혔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있었어? 최수 간호사의 미간이 흉측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간호사, 너 이리 안 와? 당장. 선우가 황급히 달려오자 최수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춰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30분 뒤면 본원 이사장님 VIP 병동 순회 도시는 날인 거 몰라? 근데 응급실 입구에 저런 오물을 버젓이 놔둬? 병원 이사장은 CK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최수 간호사가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권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수간호사님, 하지만 저분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저 노숙자 냄새가 이사장님 코에 들어가기라도 해봐. 우리 응급실 실적은 물론이고 나까지 문책당하는 거 안 보여? 당장 치워. 경비 부르기 전에. 치운다는 비인격적인 단어에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를 물건처럼 치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환자? 돈 한 푼 못 낼 저런 게 환자면 지나가는 개도 환자겠다. 비켜. 최수간호사가 직접 노숙자의 침대를 거칠게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링거대와 부딪히며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났고 강 회장은 연약한 노인처럼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선우가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지키듯 노숙자를 막아섰죠. 이분 아직 안정이 필요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최수간호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김선우. 너 지금 저 노숙자 하나 때문에 내 간호사 인생 끝내고 싶어? 이게 다 널 위한 길, 우리 병원을 위한 길이야. 저 VIP 이사장님 눈에 드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건 수간호사님의 길이겠죠.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길은 간호사의 길입니다. VIP에게 잘 보이는 게 제 일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뭐, 이 미친 계집애가. 최수간호사가 이성을 잃고 선우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손을 치켜든 순간 선우가 울컥하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저 노숙자랑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을 돈 없다고 냄새난다고 VIP 온다고 내쫓는 건 그건 환자를 배신하는 짓이고 제 자신을 배신하는 짓이에요.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말이 응급실을 울리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준 회장의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지 말라.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그 유언을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젊은 여자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을 지키고 선 저열인 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최수간호사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죠. 배신? 내가 감히 날 모욕해? 좋아, 김선우.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주 똑똑히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최수간호사는 살기등등한 눈으로 경비실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절정은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최수간호사의 분노는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VIP 이사장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를 저 냄새나는 노숙자 하나와 고집불통 간호사 하나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죠. 그래, 김선우. 내가 정 그렇게 원칙을 좋아하니 나도 원칙대로 해줘야겠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다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VIP 순회라는 비상이 걸린 응급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선우는 자신 때문에 빚어진 이 소란에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녀는 애써 덤덤한 척 강 회장의 침대 시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 최수간호사가 과연 어떤 악랄한 짓을 벌일지 주먹을 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수간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다시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마약성 진통제 관리 대장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응급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들으라는 듯이 외쳤습니다. 전체 주목. 방금 긴급 재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응급실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마약성 진통제 1앰플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응급실 공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의료사고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마약류 관리 소홀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이 말도 안 돼, 누가?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수 간호사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선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김선우 간호사. 네. 오늘 아침 마약류 보관함 키 당번. 너였지? 네. 맞습니다만. 최수 간호사는 씩 웃으며 관리 대장을 선우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 사용 기록지에 내 서명이 없어. 한 개가 비는데 왜 기록이 없지? 그럴 리가요. 전 분명히 사용한 환자분께. 선우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최수 간호사가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아, 혹시 내가 실수한 건가?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더니 아! 소리와 함께 빈 앰플병 하나를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내 주머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수 간호사는 방금 전 VIP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주사를 놓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 앰플을 제자리에 반납하지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겁니다. 자신의 명백한 실수였죠.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그 앰플을 주워들고는 선우를 향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김선우, 너 혹시 이거 내가 내 주머니에 몰래 넣은 거니? 네. 수간호사님, 그게 무슨. 내가 당번인데 재고가 비니까 내 실수 덮으려고. 감히 내 가운 주머니에 이 빈 병을 쑤셔 넣었어? 나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 교활한 것.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습니다. 선우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닙니다. 전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시끄러워. 감히 수간호사에게 누명을 씌우려 들어? 넌 아까부터 VIP 이사장님 오시는데 노숙자나 감싸고 돌더니 이젠 마약까지 빼돌리려다 안 되니까 나한테 덮어 씌워? 너 간호사 자격도 없어. 최수 간호사는 광기 어린 눈으로 선우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명찰이 뜯겨져 나가고 선우의 가슴에는 상처처럼 찢어진 옷자국만 남았죠. 넌 오늘부로 해고야. 아니, 내가 병원 감찰팀에 넘겨서 내 간호사 면허 자체를 박탈시켜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선우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한들 저 아기에 가득 찬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석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준 회장이 저 악랄한 최수 간호사의 만행과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예비 며느리의 모든 순간을 자신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른 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욕감과 억울함에 선우는 찢겨나간 명찰 자리를 붙잡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최수 간호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경멸의 눈빛으로 선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날 속이려 들어?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찰 부를 테니 넌 거기까지 하시지. 모두가 잊고 있던 구석 침대에서 그 냄새나는 노숙자가 기적처럼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이 응급실 전체를 꿰뚫고 있었죠. 최수 간호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가 아직도 안 갔어? 경비, 뭐해? 저 노숙자랑 저 계집애 당장 둘 다 끌어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노숙자, 아니 강태준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코트와 안경을 건넸죠. 모든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회장님? 최수 간호사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 넘기고는 비서가 건넨 안경을 썼습니다. 순식간에 비참한 노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재벌 총수의 위험이 드러났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간호사라고 했던가?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수 간호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잘못 보셔. 저기, 회장님? 당신이 아까부터 짓거린 말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이 모든 만행, 여기 아주 선명하게 다 녹음되어 있어. 강 회장은 비틀거리는 최수 간호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VIP 이사장 순회? 그래, 그 이사장 임명한 사람이 바로 나요. ECK 병원의 실소유주, 태산그룹 강태준이 바로 나란 말이요. 최수 간호사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는 병원 이미지를 위해서. 닥치시오. 강 회장의 불호령이 응급실을 울렸습니다. 이미지? 당신이 말하는 이미지가 돈 없는 환자를 오물 취급하고 내쫓는 거였나? 당신이 저지른 마약류 관리 소홀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모자라 저 선량한 간호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명찰까지 뜯어내. 그건 오해.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된다는 저 간호사의 절규가 내 귀에는 천둥처럼 들리더군. 당신은 환자를 배신했고 간호사의 사명을 배신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배신했어. 강 회장은 비서에게 턱짓했습니다. 김 비서, 당장 저 여자를 감찰팀에 넘기시오.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무고, 직권남용.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내 병원에서, 아니, 이 나라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회장님, 안 돼요. 회장님, 제발. 최수 간호사는 바닥을 기며 절규했지만 이미 비서와 경비팀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었던 VIP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말이죠. 통쾌한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직원들은 숨죽여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표정을 지었죠. 강 회장은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선우에게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악을 쓰며 끌려나간 최수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남은 것은 멍하니 서 있는 선우와 그녀를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는 강태준 회장뿐이었죠.
동료 간호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 사람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찢겨나간 선우의 명찰 자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서 받아든 깨끗한 손수건을, 아니,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노숙자 연기를 하며 입었던 그 더러운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아까 선우가 건네주었던 노인의 더러운 가래와 침으로 얼룩진 바로 그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더러워진 손수건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펴서 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눈물부터 닦아주면 안 되겠소? 선우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째서? 미안하오. 정말 미안합니다. 김선우 간호사. 강 회장은 선우의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낱 늙은이의 못된 의심 때문에 당신처럼 귀한 사람을 이 모진 시험대에 세웠소.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자신이 소유한 병원의 회장이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3년차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사이다보다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아니, 고개를 들 수가 없소. 나는 내 아들이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걸 믿지 못했소. 내 아들의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또 한 명의 배신자일 거라 의심했소. 네, 아드님이라니요? 선우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강민준 이사 말이요. 김 간호사가 내 예비 며느리감이라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었소.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선우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죠. 강 회장은 얼룩진 손수건을 쥔 선우의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애썼는데 정작 나 자신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소. 그가 선우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김선우 간호사, 아니 이젠 새아가라고 불러도 되겠소? 회장님, 나를, 나 같은 늙은이를 가르쳐줘서 고맙소. 밥은 굶어도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당신이 당신의 행동으로 내 뼛속에 다시 새겨주었소. 정말 고맙습니다. 그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선우의 눈에서도 그리고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CK 병원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선우 간호사는 병원장 특별 지시로 응급실 수간호사로 승진 발령이 났고 병원 내에는 환자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강령이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보상은 그녀를 천사라 부르던 연인 강민준 이사와 그녀를 세상 누구보다 믿어주는 새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생긴 것이었죠.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서재에는 깨끗하게 세탁되었지만 오래된 얼룩이 희미하게 남은 흰 손수건 하나가 그의 가장 소중한 액자 옆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밥은 굶을지언정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그 냄새나는 응급실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길 바라며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